원래는 사실 음악관 앞에 저희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봉탕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시대음악관 생기면서 이제 앞에 잔디밭이 경사지로 생기면서 거기 공간을 더 자주 가게 된 것 같아요. 고학번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축제 기간 때가 아시다시피 항상 마감 겹치니까 이제 많이 놀고 싶은데 못 놀다가 사실 중간에 약간 뛰쳐나가서 거기서 친구들끼리 야식 먹고 그랬던 기억이 많아서 거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스터키 건축사 사무소에 재직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입학해서 지금은 건축 설계팀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기능적인 건데요. 인상 깊었던 게 두 분의 건축가 말씀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르꼬르비제의 주거는 삶의 기계이다. 옛날에는 사실 어떤 미적인 거에 되게 중요시했다면 모더니즘 넘으면서 일반적인 삶에서 주거의 기능?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노먼 포스터도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잘못된 건물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건축에서 기본적인 거는 기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일에서도 저희가 예쁘고 미적이고 약간 멋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공연장 아마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음향이나 특장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능에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퍼즐 풀어 나가는 게 설계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현실 설계 쪽에서는 사실 발주처의 요구 사항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건축법에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 여건에도 맞는지 내역을 다 짜야 되는 거니까 그 요구 조건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나가가는 게 저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도 사실 교수님들이 그냥 백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요구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컨셉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것도 학생 설계 때도 사실 저는 그게 설계 과정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중점으로 봤던 게는 이제 공간에 대한 거였던 것 같은데 실제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경제적으로 정제성이 높아야 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더 파편화되어 있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그게 아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4학년 때 실시 설계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느꼈었는데요. 실제로 디자인적인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이거의 계획 단계부터 보다 이제 실시로 넘어가는 단계 사실 기간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구조 도면을 읽는 거라던가 아니면 면적 산출표나 이런 거 읽는 거 그거 사실 저희가 실시 때 많이 배우니까 그거를 잘 짚어 나간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너무 약간 계획이나 디자인적인 거 말고도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아뜰리에 결에 제가 설계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을 거의 해외 건축 교수님들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3학년 때 마크 브로사 교수님이랑 했었고 이제 2학기 넘어가서는 태국의 쫄라롱콘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좀 독특한 영향을 줬다고 많이 느끼는 게 해외 있지 아무래도 그쪽 스타일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채라든가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마크 브로사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사실은 한국 건축가 분들께 들고 가면 기웃하게 되시는 약간 그런 약간 것도 있었는데 그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느꼈었고 그게 좀 영향을 주면서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면서 좀 다른 길을 약간 걸어볼까 해서 지금의 진로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공연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았었는데요. 졸업작품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고민을 했었고 친구 추천으로 한번 공연장을 해봐라. 그래서 콘서트도 가게 되고 되게 역동적인 것을 담아내는 공간이라는 것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렇게 전문 회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몰랐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졸업작품 끝날 때는 어떻게 진로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되게 우연히도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계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었던 것을 계속 해보자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K-팝 아레나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공연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매력이 있었고, 지금이야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지만 사실 되게 공연 문화라고 딱히 상징적으로 보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느 공간에 되게 상징적인 장소가 있을까 해서 그런 걸 도전을 하고 싶었고, 서울 중심가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딱 둘러가지고 청계천을 걸어가면서 되게 번쩍번쩍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걸 또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약간 회사가 저희가 생겨난 게 이제 서울 아레나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연출가 대표님하고 건축사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출가 대표님께서도 원래는 이제 무대 특장 약간 이쪽으로 연출 쪽을 하시다가 블루스케어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직접적인 공사 연출가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저 좋은 공연장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셨고, 저희 그때 같이 일하셨던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희 건축가 대표님, 그분도 이제 서울 아레나를 설계를 이제 단계 참여를 하면서 그런 공연 전문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약간 회사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아직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컨설팅부터 이제 무대 디자인 설계 그리고 건축까지 종합적으로 해보는 약간 그런 기업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설계 팀에 있고, 보통은 이제 무대 특장이나 이런 특장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컨설팅 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축물에서 이제 법리적 검토나 자문 역할만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일반 건축 사무소와는 좀 다르긴 한데 되게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테마파크도 저희 하고 있고 VIP 시설 같은 것도 하고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무대 팀 분들이랑 같이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낀 건데,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저희가 멋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약간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일 때도 사실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스킬인 것 같고, 건축에서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 능력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애착이 가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풀어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또 다른 약간 그런 애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졸업작품 뒤에 이제 취준생을 거치면서 되게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다양한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아틀리에적인 건축을 학교에서는 많이 보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분야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료에 가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경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엮여 있으니까 너무 한 문문만 하지 않고 여러 분야를 보면서 약간 스터디에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